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이 오셨는데 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언젠가부터 국영수가 국수형이 됐어요. 분명히 저 어렸을 때는 국영수고 저도 아직까지 국영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춘천에 차 막히는 게 싫어서 아침에 8시쯤 왔어요. 한참 기다렸죠. 보통 제 차례가 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국수영이고 수학을 되게 재밌게 들으시대요. 영어는 대충 해도 되죠. 뭐 영어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또 뉴스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절대평가다, 뭐 영어 학원 망해간다, 뭐 국어 수학 중요해진다, 뭐 국어는 뭐 너무 어렵게 나오고 영어는 뭐 대강이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그 편견과 잘못된 생각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영어 국수형이요? 이름 이상하잖아요. 국수로 시작하면 이상하잖아요. 국수형? 국영수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국수형. 자, 영어요. 영어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먼저 영어를 못하는 2가지 이유. 이 중에 영어 1, 2등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4등급, 5등급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고 6등급 많이 있을 건데요. 딱 말씀드리죠.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 18살, 19살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공부는 왜 하나요? 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돈은 어떻게 버는지 알아요? 돈은 제가 혼자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또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10년 동안에 나름 진짜 열심히 노력해 보니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을 벌려면 내가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걸 남들도 할 줄 알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그 노동의 가치는 높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 같은 거. 물론 저는 노동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을 때 보통 최저시급 받는 그런 알바들 내가 안 해도 남들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노동은 시간 대비 금전적 보상은 많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선수 누군지 혹시 아버님들 알고 계신가요? 부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말투에서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제 부산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고요. 부산의 롯데자이언트 이대호 선수가 올해 25억의 연봉을 받는다고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합니다. 왜 25억이나 받나요? 그렇게 야구할 수 있는 선수가 그 선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 왜 대단한 선수인가요? 그렇게 축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 사실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자. 내가 지금 5등급인데 4등급은 올려야 되고 4에서 3은 돼야 대학에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것 같다. 막연하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진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18살, 19살, 우리 고3들, 고2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뭘 잘해요? 남들은 못하는 거 내가 뭘 갖고 있어요? 딱히 없죠. 이게 운동 종목이 아니면요, 대한민국의 교실에서는요 이런 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탁월하게 잘하는 게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그랬을 때 공부가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영어, 타과목 디스 아니에요. 생명과학, 세계지리 이런 거 말고 영어를 잘했을 때 이건 정말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죠. 자, 토익 만점 받는다. 지금부터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1년, 2년, 한 5년 열심히 해봐요. 토익 만점 안 나올 것 같아요. 990점이 만점이거든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토익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요.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5년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점 나옵니다. 자, 5년 있다가 18살인 소년, 소녀가 23살에, 남자들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한 25살에 토익 만점이 됐어요.
그게 자기의 무기가 될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 야, 요즘 영어 다 잘하던데 뭐 토익 만점도 흔한 거 아니야? 없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저 빼고. 있다면 좀 참아주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한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는 언어입니다.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 다 일본어 하고요. 우리는 한국말 이렇게 제가 빠르게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 영어 다 아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증거가 명백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쓸모도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심조 선생님 이제 가셨겠죠? 수학. 저도 공부 참 잘했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모의고사가 0.4% 정도 나왔었거든요. 날라다녔죠. 그때 막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수학 잘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더하기 빼기 정도 하거든요. 지금은 마트에서 막 이렇게 그램당 요게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싼 거지? 1+1이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영어는 정말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요. 나 5등급, 6등급이면 너무 대학 가기 힘들어. 나 3, 4등급은 받아야 돼. 또는 1, 2등급 받아야 돼.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의 무기를 만든다. 칼을 간다라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이게 살려준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춘천을 대표하는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어를 바탕으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왜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답 말하지 마세요. 여기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 출제 조금 잘못했어요. 실수로 답이 2개죠 지금. 와, 이중정답이다. 이중정답. 복수정답이다. 이거 이제 심할 써야 되는 건데 답은 다들 알다시피 3번? 4번이죠. 3번, 4번이에요. 3번, 4번. 설마 1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례가 있죠. 뭐 이제 서울대 나온 또 부모님 밑에서는 서울대 자녀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반대 사례도 있거든요. 부모님은 대학을 못 나오시고 이래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3, 4번이죠.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딴 건 몰라도 영어를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몰라. 제가 이제 교사를 13년 했어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온라인 강의 10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솔직히 진짜 열심히 할 마음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공부 좀 못해도요 당장 나한테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고3인데 내가 5등급이에요? 6등급이에요? 그럼 뭐 나 문제되는 거 있어요? 뭐 다음날 급식 안 나와요? 누가 뒤에서 계속 때려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저는요 이제 생존을 걸고 생계를 걸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요 공부 좀 못해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절박함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토익 만점 받잖아요. 토익 만점 받으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좋은 일들, 더 훌륭한 일들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무슨 과목에서? 영어에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됩니다. 10년 후를 보면서 내가 지금 6등급이라도요 10년 열심히 하면은 엄청난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진심 어린 노력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부터예요. 딱 오늘부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알려드려야죠.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수능 영어요. 요게 진짜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가볼게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게요, 수능 영어가 보통 영어 시험은 아니에요. 자, 우리 전에 KBS에서 명견만리라는 조금 시간이 지난 저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학생 12명에게요 수능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다 맞힌 학생 지금 몇 문제 풀었죠? 3문제. 3문제 풀었는데 다 맞춘 학생이 1명, 심지어는 다 틀린 학생이 5명. 그리고 우리 왜 매년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라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수능 문제 풀면서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단어를 써 이러면서 막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얻습니다. 아, 원래 저 시험이 이상한 거였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상한 시험을 못 봤을 뿐이다. 그래, 위로 얻는 거 되게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미래니까, 우리 어른들의 미래니까 희망을 얻는 건 좋은데요, 고3이라면 고2라면 그런 영상들, 이런 자료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외국인들은요 충분히 수능 영어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수능 영어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돼도요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차근차근히. 귀엽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평가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다라고 하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요, 뭐 영어 절대평가라 그래서 전혀 쉬워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고3이나 고2라면은 영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 첫 번째, 내신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은요 수능이랑 거의 비슷해요. 중학교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능 영어를 잘해야지만이 내신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절대평가디 말디 일단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내신 잘 따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정시 또는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요, 영어 절대평가라고 막 쉽다 그러면서요 막 뉴스에서 막 그래요. 영어학원 다 문 닫는다고, 국어랑 수학이 중요해진다고요. 저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 피해를 보거든요. 보세요.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지금 얼마에 형성되고 있냐면요, 절대평가 2번 쳤거든요. 수능에서 7에서 8%. 근데 최근의 수능은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1등급이? 5%대. 근데요, 우리 아버님도 어머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수능이요 영어 빼고는 상대평가거든요. 물론 딴 타가 것도 좀 있지만 상대평가는 100명 중에 몇 명이 1등급인가요? 4명, 4%.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가 쉬워졌다 그러면서 몇 명입니까? 5명, 5%. 이게 쉬워진 겁니까? 1% 늘어나면 쉬워진 거예요? 쉬워지지 않았어요. 이게요, 요 정도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게요, 처음에 절대평가 했더니요 1등급이 한 10%쯤 나왔거든요. 욕먹었어요. 많이 나왔다고, 변별력 없다고. 그 다음에 바로 최근입니다. 그 다음에 몇 퍼센트? 5%. 욕먹었어요. 너무 어렵다고. 그럼 올해는 몇 퍼센트? 이걸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우리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6월, 9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때 학생들, 그 해 수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여기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요 정도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도요 여전히 어렵지가 않죠. 100명 중에 7명이 1등급입니다. 93명은 1등급이 아니에요. 수능 영어는요 진짜 어려워요. 보여드릴까요? 자, 고통의 시간. 2018학년도 수능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2018학년도면요 2017년 11월에 실시가 된 건데요, 작년 거는 지나치게 어려워서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이 봐봤자 머리만 멍해지기 때문에 재작년 걸 가지고 왔는데 오답률 한번 보세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오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74.3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이게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도 20%는 나와야 되는데 정말 어려웠던 거죠. 요거 ABC 순서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를 맞추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요, 뭐 지워진 게 많죠. 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단어들이 싹 지워졌어요. 단어 모르잖아요? 단어 모르면 시험지가 이렇게 보여요. 암호예요, 암호. 현대인들에게는 병은 생물학적인 뭐야? that, 힘, 그는, 오직, as, 개인적인, 그리고 has, no, 뭐야? 그때, 그는, 인플루엔자, 저 감기 같은 건데, 그는 never 안 했네? 모르겠고, 이 사건, 그의, 향해서, toward, 또는, 그의 끝. 그러니까 ABC 순서를 이제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똑똑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답이 BAC거든요. BAC 아니면 CBA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고 다 틀렸어요. 자, 이게 뭐냐? 단어.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요, 4등급 이하는요, 무조건 단어 외워야 돼요. 학생들은 실수하는 게 있어. 특히 고3 되면 마음이 급하니까요, 막 내가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오면요, 문제집 사가지고요, 문제집을 막 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독해를 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데 독해 수업을 하니까는요, 계속 독해를 합니다. 아니고요, 독해가 아니고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4등급 이하면요, 아까 저기처럼 이렇게 시험지가 보이는데요, 이거 계속 봐서 뭐합니까 이거? 단어를 외워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관련 논문들을 보면서 그럼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되는가? 30개씩 6개월. 30개씩 6개월을 외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읽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독서하듯이 화장실에서 잡지 보듯이 30개씩 6개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이 열정으로는 될 것 같지? 오늘 이 후끈한 분위기에선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렵죠. 근데 전 말씀드렸습니다. 30개씩 6개월이에요. 그래야 수능에서 원하는 단어 수준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어만 알면 되느냐? to whom 이런 거 막 나오죠. responsibility is extended. 해석 한번 해드릴까요? Sometimes 때때로 They may not strike. 그들은 공격 안 할지도 몰라요. The guilty person. 죄의식 있는 사람 그 스스로를요. But rather 오히려 누굴 공격하느냐? Relatives. 친척들이나 tribesmen. 부족민들의 한 명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저 to whom 같은 거는요, 앞에 있는 저 친척이랑 부족민을 집어넣어서 그 친척이나 부족민들에게 책임이 연장된다. 뭔말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게요, 문법을 좀 알아야 돼요. 문법 하면은요, 우리가 편견이 있어요. 문법은 뭔가 대한민국에서만 배우는 거고, 뭐 저거 해봤자 뭐 영어 회화도 못하고. 영어 회화가 아니라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쵸? 이게 없으면요,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뭐냐? 단어 외웠죠. 4등급 이하입니다. 단어 외우죠. 그 다음에 문법 공부하면서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는 연습, 요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 문제 답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단어 외웠죠? 문장 해석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저기 주어진 글 마지막에요, 분홍색으로 제가 his 해놨죠? 그의, 이러잖아요. 근데 A번에 분홍색 뭐라 돼 있어요? they, 그들은 돼 있죠? A번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왜? they가 없어요. B번의 마지막에 such society, 그러한 사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들이 주어진 문장에 없어요, 박스에. 그래서 여기 A, B 못 가고요, C로 시작하는 글이고요, C, A, B 아니면 CBA입니다. 정답률 50%인데요 요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요, 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 C번 밑에서 두 번째 줄 갓즈 보이죠? 갓즈. 발음이 원래 이렇진 않아요. 갓즈 있잖아요, 갓즈. 저게요, 저 A번의 they예요. 신들이 저거라고요. 정답 CAB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뭔가 일타 강사 같은 냄새가 좀 나나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근데요, 이게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짓만 해봤자 아무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뭔가 느낌은 들죠. 와, 저렇게 풀면 되겠다. 하지만 단어 모르는 상태에서요, 아까 같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문법 바탕으로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독해 전략 방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문제만 주구장창 푸시면요 1등급 나옵니다.
나올 것 같죠? 우리 부모님들도 딱 보니까는 그래,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맞아요. 돼요. 되는데 중요한 건 저걸 할 수 있냐 없냐죠. 수많은 유혹들과 이런 걸 이겨내고 저걸 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어머니들 필라테스 한 6개월 끊어서 열심히 다니면 몸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겠죠. 근데 저녁에 필라테스를 갈 것인가 치킨을 먹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맞잖아요. 저 또한 참 운동을 참 안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제 의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헬스장 끊지를 않거든요. 좋은 게 있는 걸 알아도요,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는 걸 알아도요, 저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EBSI가 필요하죠. 시작해 볼까요? 강의들이 있어요. 저 진짜 다시 한 번 말해서 저 뭐 팔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 지금 제가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지금 이 하루를 다 써서 춘천까지 무언가를 팔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러 왔어요. 우리 학생들 특히. EBSI에 많은 강의들이 있고요. 여기 저입니다. 정승익의 개념 잡는 우리 학생에게 선물한 대박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책을 왜 만들었냐면은 4등급 이하, 특히나 5등급, 6등급 학생들이요,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강의를 들어도요 시작을 못해요. 왜? 어려워서. 어려워서 시작을 못해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사설 인강들요 다 들어봐요. 진짜 돈 내고 들어봐요. 저는 뭐만 보냐면요, 이게 쉽나 안 쉽나만 봅니다. 6등급이요? 그런 거 이해 못해요. 근데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죠. 팔품사라는 거. 영어의 단어는요 8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뭐 명사, 형용사,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 있잖아요. 그건데 요거 딱 30초 만에 외워볼게요. 명동이란 곳이 있죠. 서울에. 명동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부랑, 처제형벌 때 형부랑 대감이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막. 명동 형부 대감 접전. 됐죠? 써먹을 때는 없습니다. 써먹을 때는 없어요. 써먹을 때는 없는데 이거요 한 번만 보시잖아요, 바로 기억납니다.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이게 팔품사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1강이. 그럼 6등급이든 7등급이든 8등급이든 이건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쭉쭉 나가요. 이렇게 문법 필요한 것들, 나중에 토익에 필요한 완전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도 알려드리고요. 문장 해석도 겁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문법 문제도 7년치를 담아서 보여드리고 또 풀게 되고요. 빈칸 푸는 법도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재미있게, 정선생님은 회를 못 먹어, 부산 출신인데 회를 못 먹는다는 선입견에 시달리고 있죠. 고기는 완전히 구워 먹을 수 있고요, 꿈틀거리는 산낙지 입에도 못 대요. 요약하면 정선생님은 뭘 못 먹는 겁니까? 그렇죠, 2번이죠. 빈칸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뭔가 또 일타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2020 수능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3들요 지금 4등급 이하라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진짜로 지금 시작해도 되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한 1, 2분 정도 더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20살 많은 선배로서 말할게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6등급 1년 열심히 했을 때 1등급, 2등급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1년만 보지 말아요. 1년 지나봤자 19살이고 20살이에요. 저 38살이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40살, 50살 더 된 분도 계세요. 그런 어른들이 볼 때 20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25살, 좀 늦으면 30살에 영어 완성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면 돼요. 수능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다 알아요. 수능 특강 강의들 쭉 들어주시고요. 올해는요 2020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는 내신을 대비한 것도 해드립니다. 보통의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수업을 EBSI에서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내일 저 강의를 찍으러 가게 되고 오늘 아침 8시에 와서도 저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자, EBSI 활용 방법은요, 들어와 보시라고 아까 심종쌤이 그러셨잖아요. 좀 그 선입견들, EBSI 강의하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 정승익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20년 전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의할 것 같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상한 것들 보셨잖아요. 단순히 재미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와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페이지로 오셔도 되고요. 이제 또 대입 상담은 지금부터 이제 또 1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시고 힘드시고 하품도 나오시고 하지만 지금부터 1시간 진로 진학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는 우리 다시 볼 필요 없죠. 우리 만났으니까.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저 갈게요. 저 이제 집에 가야죠.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 거예요. 등급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서 1등급, 2등급 아니라서 효도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잔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불쑥불쑥 나오고 불편하고, 고3 되니까는 참 서로 불편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아직은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요.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은 그 누구도 지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은 10년 후, 20년 후에 제가 할게요. 제가 할 거고, 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